자, 이제 본격적으로 침착맨님, 즉 이병건님의 사주와 관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흥미로운 관상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두 관상이 합해져 있다는 겁니다. 바로 하이에나상과 원숭이상이 합해져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방송에서는 침착맨님께서 잡종이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말 아끼겠습니다. 잡종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이브리드 또는 교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교배가 되면 될수록 이종으로 결합이 되면 될수록 매우 건강하고 흥미로운 관상들이 만들어집니다. 재밌는 거는 이 하이에나 상도 두 개의 요소로 결합이 되어 있는 일종의 하이브리드라는 거예요. 하이에나는 첫 번째 곰의 귀, 그리고 두 번째 개의 눈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곰 같은 경우에는 겨울잠을 굉장히 길게 자는 것으로 유명한 동물이고, 자기에게 필수적인 일이 아니면 나가지 않습니다. 즉 게으른 편에 속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개의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개 역시 마치 사냥개처럼 목표물을 포착하고 기다리고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개의 요소가 모여서 하이에나상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하이에나는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기회를 잘 포착한다, 이제 이런 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제 원숭이상을 가지고 있는데요. 잔나비상으로도 잘 알려진 이 원숭이상은 기본적으로 끼가 많고 재주가 많고 능력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주에서도 그 원숭이 띠가 있는 것처럼 원숭이는 굉장히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침착맨님의 관상을 보고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면 이 하이에나와 원숭이가 합쳐진 상들은 기본적으로 좀 성향이 느긋하고 또 기회를 계속 엿보기만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막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수 있는 상입니다. 하지만 눈치가 굉장히 빠르고 끼가 많은 그런 특성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하이에나와 원숭이상이 합쳐진 이런 상들은 막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방송을 하신 이 침착맨님의 상을 보고 나서 좀 놀랐습니다. 실제로 보고 나서는 이런 상은 이렇게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할 수가 없는데 무슨 일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주를 좀 여쭤봤습니다. 연주와 월주가 이제 똑같죠. 이제 이 연주와 월주가 똑같고 이것이 일주인데, 이 연월일은 생년월일이 이제 인터넷상에 나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시주는 제가 직접 여쭤봤습니다. 다만 이제 이건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에 시주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설명해 드릴 거는 이제 물상명리학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관상이랑 사주가 매우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그 관상과 사주는 거의 비슷한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그리고 풍수도 대부분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사주에 맞는 관상을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 관상에 맞는 또 위치에서 사는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 종종 있는데, 이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는 사주와 관상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가 놀랄 정도로 굉장히 이질적입니다. 역시 이것도 관상과 사주의 하이브리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보시면 이 검은색은 이제 물을 상징합니다. 이 음양오행에서 물을 상징을 하고요. 파란색은 없어요. 검은색이 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붉은색이 불, 그리고 이제 이 초록색이 나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물상명리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 두 개의 계해와 하나의 정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주는 따로 있겠지만요. 보시면 이 개는 검은색이고 물을 상징을 하고요. 특히 흐르는 물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개는 시냇물과 강을 의미하고 동시에 매일 쉬지 않고 흐른다는 점에서 성실함을 나타내는 기둥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 이것과 다르게 정묘는 여기 있는 나무가 이제 꽃이고요. 이 정은 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달을 품은 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림으로 따지면 이런 그림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정묘는 특징적으로 세련됨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그래서 실제로 정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연예계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또는 디자이너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을 해보면 침착맨님의 사주를 그림으로 보면 이제 이런 그림이 나온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예쁜 꽃이 있는 이제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성실함과 세련됨이 동시에 공존하는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사주를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성실한 디자이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이병건님의 사주와 관상은, 사주는 굉장히 성실한 디자이너인데 관상은 굉장히 눈치가 빠르고 끼가 많은 사냥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사주만 가지고 사실 때는 이말년의 자아를 가지고 사시다가 얼굴을 드러내는 방송을 하시고 나서는 관상을 통한 침착맨의 자아를 가지고 사신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물상명리학이고요. 제가 이제 물상명리학을 바로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뭐냐면,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의 일생이 인터넷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하나 맞추는 게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맞추더라도 어차피 그거 이제 인터넷에 검색하면 다 아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물상명리학으로 이제 그분의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격국과 용신을 통해서도 보는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상담을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처음에 이제 상담을 하기 전에 정보를 저한테 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있으면 이 사주가 이제 오염이 되기 때문에 정보를 주시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침착맨님의 경우 시주를 안 상태에서 제가 이제 풀어봤고, 그리고 이제 푼 이후에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보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에도 다 있을 거예요. 이 사주를 내려보면 여기 위에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편관, 정관, 이제 편인, 이제 이런 것들이 적혀 있는데, 이 중에서 정제와 편제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 사주에서 이제 정제, 편제는 여자를 의미하는데, 그래서 사주에서는 이제 대운이라는 게 존재해요. 대운이라는 건 뭐냐? 이 10년마다 운이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9살, 19살, 29살, 39살 이렇게 10년마다 요 기둥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는 이 29에 이 정제, 정제, 그리고 이제 목욕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정제, 정제가 들어옵니다. 즉 29에 여자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죠. 여기에 특히 침착맨님께서 29이 되시던 2011년에 편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여자가 세게 들어온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그래서 2011년에 정제 대운과, 대운이라는 거 이제 10년마다 바뀌는 그것을 대운이라고 하고요. 편제 세운, 세운은 이제 연도마다 또 바뀌는 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제와 편제가 함께 모여서 이때 여자가 폭발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 이런 경우에는 주로 결혼수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2011년에 결혼을 하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제 제 사주에도 정제와 편제가 이렇게 겹치는데 여자가 들어옵니까?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있는데요. 이제 이건 굉장히 어려운 조건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침착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원국에 재성이 없는 사주고, 이 사주의 물상을 그려봤을 때 경신이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결혼수로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사주를 조금 배우신 분이 이거는 너무 단순한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데, 맞는 말입니다. 이 사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는 침착맨님에 한해서 가능하고, 또 다른 조건이 달라지면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침착맨님의 관상과 사주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흥미로운 거는 관상도 하이브리드고, 심지어 관상 중에 하이에나상도 하이브리드고, 그리고 사주와 관상도 하이브리드다.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와 관상이 다르지만 이것들을 적절하게 배합을 하고 묘하게 얽히면서 성공한 케이스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병건님의 사주와 관상을 풀어봤습니다. 혹시 또 궁금하신 분의 사주와 관상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사주와 관상을 꼭 믿어야 된다, 맹목적으로 따라야 된다, 꼭 봐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한다, 또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재밌게 놀아볼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볼 때 좀 설명하는 재미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려고 설명을 드린 거니까
재밌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더가드님도 제가 직접 사주와 관상을 봤기 때문에 시간이 되면 그것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